시작에 앞서 바디 보강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몬스터 차량 바디의 경우 바디 포스터가 바디를 뚫고 나오거나 바디의 균열이 저 포스트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렇게 보강하시면 아주 확실하게 보호가 되고요. 바디핀에 의해 생기는 기스도 막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PVC 투명 매트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종류도 두께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바디 보강 용도 말고도 배터리 트레이에 깔아서 쓰셔도 되고요. 촉 샤프트에 끼워서 촉의 길이 조절해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모로 RCA 쓰임새가 많은 아이템이고 저렴하기까지 하니까 한 번쯤 사용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몬스터는 세비지입니다. 이 차량은 LST2 열풍보다도 한 발 앞서 훨씬 더 엄청난 붐을 일으킨 RC 몬스터고요. 이 차량이 처음 출시했을 때는 경쟁 몬스터도 아예 없던 시기라 인기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옵션 제품들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 옵션이 가장 많은 RC카는 세비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스탠딩 백플립이라는 기술을 최초로 선보인 차량이기도 하죠. 이 몬스터는 아예 처음부터 퍼포먼스만을 위해 만들어진 차량이고요. 국내에서도 세비지 퍼포먼스 대회가 열릴 정도로 세비지 열풍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세비지가 바로 그 유명한 미친개라는 별명을 얻은 RC카입니다. 세비지 플럭스라는 이 모델의 휠 베이스는 336.5mm로 앞서 소개했던 LST2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최대 장점은 역시 퍼포먼스죠. 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점프나 백플립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6셀로 스로틀을 당겼을 때 손끝으로 짜릿하게 전달되는 손맛이 아주 일품인 차량이에요. 다른 몬스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세비지만의 고유한 매력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1세대 몬스터답게 단점도 정말 많은 차량이에요. 하지만 그 단점들도 지금에 와서 단점이 된 거지 그 당시엔 단점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세비지 플럭스 전동 버전은 2009년에 출시한 차량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세비지 시리즈는 쭉 존재해 왔습니다. 최초의 세비지는 세비지 21이라는 모델이고요. 많은 RC카에 기초가 되기도 했죠. 우선 세비지는 지금은 RC카에 사용하지 않는 십자 볼트를 사용합니다. 세비지에 들어가는 십자 볼트의 경우 나사선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바퀴를 잡아주는 휠너트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꼭 옵션 제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올드카이다 보니 정비 자체는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요.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볼트 체결 부위가 많기 때문에 번거롭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순정 차량에 제공되는 서버는 품질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필수 교체 항목이고요. 쇼 관련 파트도 모두 수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유 현상이 다른 차량에 비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제품의 전체적인 퀄리티도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다소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2009년도에 출시한 차량을 2019년에 바라보는데 당연한 거겠죠. 세비지는 저 많은 단점을 안고서라도 꼭 한 번쯤은 해봐야 할 몬스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단점은 보강 보완이 가능하고요. 그 방법은 카페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도 초심자한테 추천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2009년도에는 초심자들도 다 세비지로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나온 차량들이 정비성까지 고려해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워진 거지 세비지가 어려운 건 절대 아닙니다. 현재 2009년도에 출시한 세비지 플럭스 모델은 단종이 되었고요. 재작년에 후속 버전 세비지 XL 버전이 출시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출시한 모델이다 보니 많은 단점들을 개선해서 출시하였지만 여전히 십자볼트와 휠너트는 개선이 안 됐습니다. 신차이긴 하지만 LST3처럼 싹 갈아엎은 차량은 아니고요. 버전만 올라간 모델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세비지 XL의 휠 베이스는 390mm로 LST와 동일한 수준이고요. 길이가 길어진 만큼 주행의 안정성은 보장이 되지만 주행성이 올라간 만큼 퍼포먼스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LST3처럼 센터 디프를 장착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파워풀한 몬스터라고 할 수 있죠. 단종된 세비지 플럭스를 중고로 구매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오래된 모델이기도 하고 퍼포먼스 위주의 차량이기 때문에 판매자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출시한 세비지 XL 버전을 새 제품으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세비지의 경우도 부품값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거든요. 부품은 새걸로 사지 마시고 카페 장터 삽니다란에 필요한 부품 번호와 사진을 올리시면 금세 구하실 수 있어요. 세비지 유저들 굴리지도 않는데 집에 짱 박아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 특징이 부품도 어마어마하게 보유한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파트든 삽니다란에 글을 올리면 저렴하고 빠르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소개할 차량은 팀매직의 E6 시리즈예요. 앞선 두 차량보다는 인지도 면에서 다소 밀리긴 하지만 차량의 성능이나 강성에선 절대 밀리지 않는 몬스터예요. E6 투루퍼라는 모델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아 버전업 해가면서 지금까지도 새 모델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6, E6-2, E6-3, E6-BS, E6 랩터까지 최초의 모델은 분명 모자란 부분이 많았지만 최근 버전의 경우 이렇다 할 단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성도 높은 몬스터를 만들어냈어요.
게다가 부품값도 저렴한 편이고요. 차량 자체의 가격도 앞선 두 차량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세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퍼포먼스가 가능하고요. 트럭이를 닮은 바디와 윙은 몬스터에게 부족한 주행성까지 어느 정도 채워줘요. 특히 E6-3의 바디는 놀라울 정도로 튼튼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일부러 바디를 약하게 만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몬스터의 경우 바디값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저 모델의 경우에는 바디값 걱정이 없어요. 또한 기본으로 제공되는 윌리바는 정말 예술입니다. LST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윌리바와는 차원이 달라요. 아니 저게 어렵나? 다른 회사는 왜 이 간단한 걸 안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게다가 몬스터 최초로 풀 방수를 지원하기도 하죠. 최근 모델의 경우 편의성도 아주 기가 막히죠. 차량을 뒤집어서 볼트 4개만 풀으면 센터 기어가 쏙 하고 빠져나옵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되냐면 센터 디프만 옵션으로 구매해 놓으면 노면과 상황에 따라 센터 디프를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의 차량으로 두 가지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팀매직이라는 회사는 유저와 소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관련 영상이라도 하나 올리면 팀매직 본사에서 직접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고요. 문제점 관련해서 메일을 보내면 회신도 바로바로 와요. 물론 영어로 써서 보내야 하긴 하지만요. 차량의 휠 베이스는 350mm로 세비지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몬스터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제품의 퀄리티와 디자인이에요. 전반적인 퀄리티와 마감도가 앞선 두 차량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다소 저렴해 보이는 단점이 있어요. 제품의 컬러도 회색과 오렌지의 조합이라니. 이 제품은 대만 제품인데 대만에서는 회색과 오렌지를 섞어도 이상하지 않은가 봐요. 국내 정서에는 좀 안 맞죠. 휠도 모양과 성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컬러 너무 촌스럽고 유아틱하죠. 저 초록색 휠은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또한 결정적으로 차량의 별명이 너무 촌스럽게 지어졌어요. 방식이와 신식이라니 무슨 덤앤더머 같지 않나요? 여담으로 저런 별명이 붙은 이유는 이 차량이 처음 나왔을 때 모델명이 E6라서 E6, E6 하다가 이시기가 되었고요. 다음 모델에서 방수를 지원하니까 방수가 되는 이시기다 해서 방시기가 된 거죠. 또 그 다음 모델이 나오자 방시기의 최신 모델이다 해서 신시기가 됐고요. 그 다음 모델은 신시기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디자인에서 밀리고 있었는데 이름까지 저렇게 되어버리니까 정말 안타깝죠. 이걸 피드백 받고 야심차게 준비해서 출시한 모델이 E6 BES예요. 온갖 메탈 옵션을 기본으로 장착한 초호화 몬스터를 출시했죠. 컬러도 블랙과 골드의 조합으로 기존 모델들의 산티를 완벽하게 벗어 던졌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선 크게 히트치지 못했어요. 저는 출시하자마자 샀거든요. 출시 전부터 너무 기대했던 모델이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비싼 가격과 인지도 부족, 그리고 기존 버전과 호환되는 부분이 적다는 점, 또 전용 부품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국내에서 구하기도 힘들다는 점 등이 실패의 원인 같아요. 저도 같은 이유로 BES 버전은 추천 못 드리겠어요. 팀매직의 몬스터로 결정하셨다면 최근 버전인 E6 랩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최근 패치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성비 원탑 몬스터예요. 그리고 이 버전은 기존 9 버전들과 모든 부품이 호환이 돼요. 앞서 소개했던 세비지와 LST만큼 인지도가 높진 않지만 부품을 못 구할 정도로 인지도가 부족한 차량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까지 해서 몬스터 3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은 센터 디프 몬스터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